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엘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IELTS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IELTS를 짤막하게 소개하자면은 이민이나 유학에 필요한 영어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카데믹, 제네럴로 나눠져 있고 각각 스피킹, 리딩, 리스닝, 라이팅으로 되어 있고 라이팅 안에서도 태스크 1, 태스크 2로 나눠져 있습니다. IELTS를 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영어가 수준급이시더라고요. 근데 가이드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가끔씩 저한테 혹시 템플릿 있으면 달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에세이에서는 템플릿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세이란 게 어떤 질문에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바뀌면 자기의 의견과 주장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템플릿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만 IELTS 태스크 1 같은 경우는 템플릿이 약간 존재하긴 해요. 이게 언제 쓸 수 있냐면은 서론과 결론에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그게 뭔지 한번 오늘 배워볼 거고요. 오늘은 IELTS 제너럴 태스크 1을 할 건데 IELTS 제너럴 태스크 1 같은 경우는 주로 편지 쓰기를 해요. 편지를 쓸 때 서론하고 결론 같은 경우는 되게 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외워서 후딱후딱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적어도 40단어에서 50단어는 쓸 수 있어요. 나머지 100단어는 질문에 답만 하면 되는 형식이에요. 그게 본론이고요. 자, 그러니까 포인트는 4, 50단어를 빨리 끝내버리고 간단한 질문에 답만 하면은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이 편지를 한 통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죠. 서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두 문장이 나와요. 첫 문장은 상황 설명을 좀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건의 요청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런 건의 요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상황 설명인 첫 문장 같은 경우는 이 네 문장 중에서 어울리는 걸 써주면 돼요. 보면은 I am writing to bring your attention that 이 상황을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씁니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건 I am writing to inform you about 아니면 that 어떤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씁니다. 위에 거랑 똑같은데요. 밑에 거는 훨씬 더 직설적으로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I am writing to express my something with something. 이건 뭐냐면요. 이 상황에 관해서 내 의견 또는 감정을 알리기 위해서 씁니다. 여기에 이제 감정이 들어가는 건데 뭐 감정의 예로는 dissatisfaction, 불만족, gratitude, 감사, grief, 슬픔 이런 식으로 감정이 들어가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I am writing to express my dissatisfaction with your product. 당신의 제품에 내 실망감을 알려주기 위해서 씁니다.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거는 이게 제일 흔한 건데 I'm writing this letter to 이 상황 설명을 위해서 글을 씁니다.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건의 요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5문장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골라서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I would be grateful if you would 당신이 이거를 해주면 정말 고마울 겁니다. I would like you to 뭐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약간 위에 거보다 좀 더 반말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친구한테 하는 얘기고요. I am entitled to request that you 그리고 여기 건의 이거는 뭐냐면요. 나의 권리에 따라 네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약간 이러면서 권리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고객이었는데 서비스가 안 좋았다. 그러니까 내 권리로 이거를 해달라. 자, 여러분 블랙 컨슈머는 되지 맙시다. 그리고 그 다음은 I was wondering if it would be at all possible to 그리고 건의 이거는 뭐냐면요. 혹시 가능하다면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힘든 부탁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섯 번째 거는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자, 이게 제일 흔한 건데 이거 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개를 다 외우기 싫다 그러면은 첫 문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외우시고 I am writing this letter to 다음 문장 같은 경우는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요 두 개를 외우시고 이 두 개의 상황 설명과 건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질문에 맞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문장을 섞는 것도 가능해요. 첫 문장하고 두 문장. 그런데 여러분 섞으면은 단어 수가 줄어드니까 우리는 따로 하죠. 그리고 끝문장 같은 경우는 정말 통으로 외우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감사의 표시를 써요.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당신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걸 써요. 이거는 모든 편지에 100%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감사하다는 건
I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인데 여기다가 sincerely 같은 거를 집어넣어도 돼요. Sincerely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다음에는 답을 기다린다는 내용을 셋 중에 하나를 쓰면 돼요. 첫 번째 건 뭐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I look forward to receiving your response. Please respond at the earliest convenience. 이 셋 다 당신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잘 모르니까 우리 한번 예를 보죠. 자, 이걸 보면 You're working at a company. Write a letter to your manager to recommend opening a cafeteria at work. In your letter, say why is it required, give recommendations on how and where to do it, explain why it would be beneficial to all workers 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한글 번역을 하면은 당신은 회사에서 근무합니다. 실장님에게 구내식당 만드는 것을 건의하는 제안을 합시다. 제안서에는 다음 내용을 쓰세요. 왜 필요한지, 어디에 어떻게 만들지, 왜 이게 직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될지. 그럼 서론 같은 경우는 바로 나올게요. I'm writing this letter to 여기까지 똑같죠? Inform you about staff's lunch hour. 직원들의 점심시간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 글을 씁니다. I would like to suggest opening a cafeteria at work. 카페테리아 여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다고 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합칠 수 있어요. I am writing this letter to suggest opening a cafeteria at work which will benefit everyone. 이런 식으로. 근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써서 단어 수를 늘리면 좋습니다. 물론 문장은 이게 좀 더 세련되긴 해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럼 끝문단은 I sincerely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I look forward to receiving your response. 그대로 들어갔죠. 자, 이 두 문장만 해도 36단어가 나왔거든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대충 한 40단어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40단어는 끝났으니까 110단어는 뭘 해야 되냐? 본론에서 답을 해야죠. 자, 아까는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Why is cafeteria required?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간단하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예를 들면 왜 필요하냐? 없으니까. Currently, there's no cafeteria at work. 지금 카페테리아가 없다. 그래서 뭐 여기서 has to find other means to get food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We have to go outside to get food. 밖에 나가서 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This is very inconvenient and a lot of time is being wasted. 되게 불편하고 시간 낭비도 큽니다. Give recommendation on how and where to do it. 자, 이것도 여러분 내가 이 회사 실정을 모르고 그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현실적이건 아니건 막 쓰면 돼요. 뭐라고 썼냐면요. 지하 창고에다가 부엌을 쑤셔 넣자. 요리사를 고용하자. 그리고 어떤 음식이 좋을지 한번 투표해 보자. 그리고 explain why it would be beneficial to all workers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편하니까. 첫 번째 거하고 좀 겹치는데 이 문제가 약간 겹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 문장화하면은 이거 100단어는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요약하자면요. 이제 IELTS 제너럴 태스크 1 같은 경우는 편지를 쓰는 건데 편지의 서론에는 상황 설명 한 문장, 건의 요청 한 문장, 그리고 본론에는 질문에 답을 하면 되고요. 결론에는 감사의 문구 한 문장, 답신을 기다린다는 문장 한 문장 해갖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 같은 경우는 그대로 외워서 쓰면 되고요. 서론 같은 경우도 제가 드렸던 문장의 파트들을 갖고서 쓰면 됩니다. 그렇게 쓰면 적어도 40단어는 나오고요. 나머지 110단어 정도를 9문장에서 10문장 정도로 채워갑시다. 자, 여러분 IELTS 태스크 1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게 여러분 오늘 되게 쉽게 했잖아요. 정말 쉬워요. 겁먹지 마시고요. 연습 조금만 하시면 금방 하십니다. 그럼 오늘의 표현 other means, 여기서 중요한 건 means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other ways, 그러니까 ways를 대체해서 means로 쓸 수 있어요. 뜻은 되게 비슷하고요. other ways보다는 other means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세련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앞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other ways라고 쓰실 때 그냥 other means라고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은 좀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영어에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고 언어합시다. 감사합니다.